2024 글로벌 선진교육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인기모 교육과정 16강 1장 정체성 찾아가기 우리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캠퍼스 학교장 문모세 목사입니다. 1장 정체성 찾아가기 우리는 누구인가 1강에 이어 오늘 2강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강은 우리는 왜 자녀에게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는 왜 자녀에게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은 누가 하게 될까요? 아마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우리 자녀에게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려고 할까? 또 이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기독교 대안교육 그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왜 자녀에게 기독교 대안교육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실제로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자녀에게, 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단순한 답을 한다면 이런 답이 될 수 있겠죠.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대안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단순한 답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 터인데 왜 기독교 대안교육을 찾을까 할 때 공교육이 그 필요를 못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육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공교육에서는 그 필요를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이 특강을 듣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공교육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부모님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2024년도 21세기의 공교육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이 아닌 일반 대안교육은 그러면 그 필요를 못 채우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특강을 이어가면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공교육이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기독교 대안교육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면 왜 일반 대안교육은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가?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육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도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교육을 좀 잘 해보고 싶은데 교육의 본연의 그 의미와 뜻을 공교육에서 그리고 일반 대안교육에서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기독교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맥락으로 볼 때 교육에 대한 본연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대안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만한 그런 교육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 에듀케이션, 원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안교육, 기독교 교육을 떠나서 교육이라고 하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원어를 따져보면 원어는 라틴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뜻은 drawing out, 무엇인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한 사람 안에 있는, 한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drawing out, 그 원어적인 의미가 교육, 에듀케이션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잠재력, 이것을 이끌어내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철학자이고 교육학자뿐만 아니라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듀이가 Democracy and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과연 이 교육을 무엇라 정의하고 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기술한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듀이는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습득하게 하는 것, 이것을 존 듀이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삶,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회적인 삶에서의 적응력을 이제 갖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존 듀이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교육을 전공하는 모든 분들은 아마 존 듀이가 쓴 Democracy and Education,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은 아마 다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의와 목적에 맞게 교육이 되고 있는가라고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우리가 보통 유네스코라고 말하는 유네스코에서는 2017년도에 교육 목표와 지표라고 하는 것을 내면서 거기서 교육을 정의를 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을 뭐라 정의했냐면 교육은 지식, 기술, 가치관 및 행동의 개발을 촉진하여 개인뿐 아니라 집단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을 시키는 모든 과정을 무엇라 정의한다면 교육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는 교육,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에는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교육 과정이, 그리고 그 관심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교육의 정의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가요? 결론적으로 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에듀케이션,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그리고 유네스코가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근대교육의 아버지란 말하는 존 듀이가 정의하는, 그리고 목적하는 그 교육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첫 번째는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발견케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창조자의 형상입니다. 공교육에서 과연 창조자의 형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일반 대안학교에서 과연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선천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을 갖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많은 제한적인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더 이상 창조자 혹은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제외시킨 채 발견하고 교육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는 사람을 수단과 도구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마치 동식물의 생태계와 같은 거기에 한 존재로서 이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발견케 하는 교육이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천적인 그 능력을 교육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꺼내어서 잘 기르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교육이 아니겠는가 싶은 것이죠.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 사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공교육과 일반 대안교육에서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적응력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일반 대안교육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네 번째는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입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성장이 아니라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여기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함께 더불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할 때 시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시키는 교육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기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 필요한 4가지의 교육이 가능한 교육이 그럼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 대안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대안교육. 교육에 대한 진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받았으면 하는 교육을 들여다볼 때 떠오르는 건 정말 기독교 대안교육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발견하라고 하는 의지는 일반 대안교육도 아니고 공교육도 아니고 사교육도 아니라 기독교 대안교육이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뿐만 아니라 그 선천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선천적인 능력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을 꺼내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니까 이거를 성심을 다해서 잘 기르고 양육하려고 하는 그 교육, 그 마음가짐과 그 정책과 그 의도가 실제로 기독교 대안교육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게 하는 그 교육 또한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대안교육인 거죠. 기독교 대안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중요시 여긴다 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시민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 기독교 대안교육이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글로벌 선진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선진학교, 글로벌 선진교육은 내 자녀에게 필요한 기독교 대안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인기모 우리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글로벌 선진학교가 글로벌 선진교육이 실제로 기독교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인가? 아마도 오늘 이 특강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글로벌 선진학교의 교육이 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교육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좀 설명드리고 나눠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1강에서 문경 캠퍼스의 교장님께서 특강하신 내용과 아마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육을 내용과 또 사진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의 교육을 11가지로, 물론 더 많지만요, 11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영성과 인성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 정체성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교육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 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초 기반 학력 강화 및 수월성 교육입니다. 여섯 번째는 창의성 함양 교육입니다. 일곱 번째는 2017년부터 하고 있는 스팀 창의 융합 교육입니다. 여덟 번째는 독서 교육입니다. 아홉 번째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특기 적성 행복 교육들입니다. 열 번째는 교육의 종착점이라 말할 수도 있는 진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글로벌 선진교육이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첫 번째 영성과 인성교육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영성과 인성 교육을 하는 기독교 국제화 대안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과 인성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영성과 인성 교육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성 교육이 인성 교육에 미치는 큰 영향이 있는 것을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경험해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인성교육이 영성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과 일반 대안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창조자가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학생들,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나 안목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예배와 영성수련회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도, 금요 찬양 기도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년별로 저희가 학년별 기도회를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학년 안에서 영성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우리 가운데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교육들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생명 존중 예방 교육,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 오용에 대한 예방 교육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인성교육실과 자치문화실을 두어서 실제로 영성교육과 함께 인성교육을 열심으로 해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자치문화실을 두어서 학생들의 자치문화가 훨씬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학생들의 인성은 결국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저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문화가 주어져야 될 터인데 그것을 이제 독려하는 것이 바로 자치문화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글로벌 선진교육은, 글로벌 선진학교는 이렇듯 영성과 인성 교육을 저희들이 해가고 있는 것이죠.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영성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각종 예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찬식뿐만 아니라 성리의 한 부분인 세례, 침례, 입교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민족 정체성 교육입니다. 민족 정체성 교육 가운데 저희가 크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권도 교육입니다. 전교생이 태권도를 반드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2단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모든 학생들에게 도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무예라고 말할 수 있는 태권도를 학생들은 배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무예를 통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단순히 무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들, 그런 마음들을 수양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태권도 교육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민족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분단 국가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를 준비하는 통일의 주역으로서 우리 학생들은 북한을 위하여서 북한의 정치 상황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매주 월요일 조회 때마다 저희들은 PNK,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알아가는 그 동아리가 주도하여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서 근대사 또 국사와 관련된 그 교육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태권도 교육을 받는 것과 그리고 시범단의 사진과
그리고 태권도의 날을 지정하여서 저희가 함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고영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PNK 학생들인데 북한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께 편지를 쓰거나 또 그분들에 대한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의 세 번째 교육은 글로벌 선진학교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교육입니다. 글로벌 교육을 위하여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단순히 영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해외 또 국제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그레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글로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글로벌 랭귀지를 선택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고 문경 캠퍼스는 일본어까지 해서 저희가 아이들로 하여금 제2외국어, 글로벌 랭귀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졸업 요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 국제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자비를 부담하여서 10대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 교육일 텐데 그 교육을 특별히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글로벌 교육, 글로벌 감각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간의 포럼이라든지 또한 작년에 있었던 제플라를 비롯한 2018년도에 있었던 제페를 비롯하여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진 국가나 또 우리보다 못한 그런 국가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하나님의 교육, 기독교 대안교육이 얼마나 유의미하고 선진 교육인지에 대하여서 저희가 함께 발표하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짐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음성군과 함께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토용영어학교를 비롯하여서 보고 계신 것처럼 제플라, 제페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역봉사라든지 국제자원봉사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관계능력 향상 교육은 참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쉽지 않은 교육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게 글로벌 선진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서 버겁고 힘들지만 관계 향상 능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여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학생들은 방에서 많게는 4명, 적게는 3명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자율학습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으로 전환하여서 학생들이 본인이 세운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수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품성교육주간 CPE라고 하여서요.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많은 교육들,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함께 받고 또 부흥회도 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을 먼저 갖고 난 다음에 학교를 시작하는, 수업을 시작하는 그런 주간으로 저희가 교육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능력 향상 교육 중에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이 참 필요할 터인데 아쉽게도 기숙사 학교다 보니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학교 가족 제도, 스쿨 패밀리를 운영하여서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부모와 자녀로 매칭되어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교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고 또 교직원들은 가족 제도로 스쿨 패밀리로 맺어진 그 자녀들을 실제로 자녀처럼 여기며 기도하며 케어하는
그런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관계, 능력, 향상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래 학습 도우미 튜터링 제도라든지 멘토, 멘티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이겠습니다. 학생들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단히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함께 생활관에 생활하면서 이제 졸업할 때를 앞에 두고 학생들에게 물으면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친구, 정말 소울메이트와 같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숙사 생활은 관계 능력 향상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초기반 학력 강화 및 수월성 교육입니다. 영어 수준별 분반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별 보충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서 교사 튜터, 또래 학습 도우미 제도, 그리고 학습 특강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내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라든지 AMC 대회를 참가하게 하여서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 기반 학력 강화뿐만 아니라 격차가 나지만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함양 교육인데요. 글로벌 선진학교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정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교의 지필평가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실제로 학생들과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보다는 나만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그런 상대평가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지필평가의 비율은 낮추고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여서 정말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해가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글 레퍼런스 스쿨로서 학생들에게 크롬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다양한 스마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 발표식 수업, 토론식 수업 등이 바로 그와 같은 창의성 함양 교육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업에도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스팀 창의 융합 교육입니다. 2017년부터 스팀 창의 융합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과, 이과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쭉 자라온 그런 환경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서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단히 많이 융합적인 사고를 가질 때 많이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과학, 수학 기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과학, 사회, 정보, 음악 교과를 연계하는 융합교육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R&D 연구 수업을 통하여서 소논문 작성법을 배우게 한다든지 그리고 11학년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실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소논문을 작성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결과 그리고 발표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특별히 글로벌 선진학교가 모든 캠퍼스가 하고 있는 창의 융합 교육이 얼마나 대단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를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은 학교에 자주 방문해 주셔서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창의 융합 교육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독서 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 200 운동을 통하여서 중학교 100선, 고등학교 100선을 통해서 국문, 영문 독서를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전까지 200권은 읽도록 그렇게 독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다만 이 독서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늘 숙제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글로벌 선진학교는 아침마다 학생들이 15분씩 독서를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학생들이 익숙치 않아서 참 힘겨워했지만 이제는 당연히 등교를 하면 독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의 독서량은 점점점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독서 리더를 세우고 독서 산책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독서 이벤트를 통하여서 독서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독서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특기적성 행복교육입니다. 중학교 1인 1학기 교육을 통하여서 이제 음악과 체육이 실제로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란 우리 특별히 학생들에게 중학교 때는 1인 1학기 교육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학교 학생들은 학과 시간 중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선택한 스포츠 활동을 하게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예술제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기들을 잘 준비하여서 발표하는 그런 청소년 예술제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축제를 학생들로 하여금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캠퍼스별 대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체육 축제도 매년마다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체력도 키우고 그런 근성들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많은 축제들, 그리고 글로벌 체육 축제, 그리고 봄, 가을 축제,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예술제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진로교육입니다. 거의 다 됐는데요.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결국 기독교 대안교육, 일반 대안교육, 공교육, 결국 그 교육의 끝자락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진로입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에서는 과연 어떤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받았으면 하는 그 교육과 과연 같은 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계속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고민 가운데 나온 결론이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진로 진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서 글로벌 선진학교는 기독교 대안교육을 해왔는데 12학년이 되고 고3이 되면 진로 진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딱 도달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우리 자녀들에게 받기 원했던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한 마음을 함께 해 오시다가 이제 진로 진학 앞에 서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죠. 과연 어떤 진로 교육을 통하여서 어떤 진로 진학 컨설팅을 통하여서 기독교 대안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과연 진학을 하는 그 과정을 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대안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진로 컨설팅을 통하여서 대학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을 가서도 진로 진학이라고 하는 중고 과정 가운데 가장 힘겨운 시간을 기독교 가치관에 고집을 피워서 입각하여서 했던 것으로 성공한 대학 진입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도 그 앞으로의 어려운 중요한 선택에서도 분명히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글로벌 선진학교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결국에는 12학년이 돼서 진학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교육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혹은 사교육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능하면 해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수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놀라운 진로 진학 결과를 저희들은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외부에서 말하는 돈을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외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셔서 마치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원하시고 필요했다고 했다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셔서 글로벌 선진 교육에서 제공하는
2024년도에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교육 기획단이 분리되어서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컨설팅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진로에 진학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기독교 가치관에 있어서 일반 컨설팅들이 속이고 가짜로 만들어내고 많은 비용들을 받게 하고 자녀들의 수준과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결이 아니라 기독교 대안교육에 맞는 그 결로 진로를 학생들이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이 글로벌 선진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칼리지 페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졸업식 때 국내외 많은 장학금을 받고 또 근사하고 멋지게 글로벌 선진학교의 기독교 대안교육을 잘 받고 이제 졸업하는 모습의 몇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학생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잘 자라서 정말 멋지게 진학한 그런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부모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글로벌 선진학교가 하고 있는 진로 교육에 대해서 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맡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가 가장 자신만만해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에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모님들은 모두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의 멤버로 인기모라 그렇게 불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모여서 열심으로 자녀를 위하여서 글로벌 선진 교육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함께 동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작년부터는 아버님들도 함께 모여서 아버님들도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글로벌 선진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강을 듣고 계신 것처럼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인기모 교육 과정도 이제 설립해서 그 과정을 저희가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학부모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교육이기에 아마도 이런 교육 과정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많은 사역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교육자문 포럼이라든지 음성과 문경 캠퍼스 그리고 모든 캠퍼스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위원으로 자문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하여서 또한 학교 봉사를 통하여서 학교 교육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모든 캠퍼스에 있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더욱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기모라 우리가 불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 모임들, 권역별로 모임들, 그리고 글로벌 체육축제 때 오셔서 열심으로 펀드레이징 해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교육자문 포럼에 동참해 주시는 모습들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선진학교의 교육은 11가지의 교육으로 더 많이 있지만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는 기독교 대안교육,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꼭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독교 대안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교육, 필요로 하는 교육, 이것을 글로벌 선진학교가 하는 교육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선진학교는 바로 이 4가지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발견케 하는 교육, 선천적인 능력을 꺼내어 잘 기르고 양육하는 교육,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을 갖게 하는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글로벌 선진 교육을 글로벌 선진학교는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대학원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기독교 대안교육은 계속 되어져야 되고 많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자녀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한 시민으로, 온전한 사회인으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장으로 잘 거듭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대안교육의 교과서인
좀 과한 표현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교육의 결과로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대한교육의 교과서인 글로벌 선진학교를 통해 교육 본연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모든 민족과 세계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글로벌 인재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 귀한 기독교 대한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 글로벌 선진교육과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글로벌 선진교육에, 기독교 대한교육에 힘겹고 어려우시지만 많은 것들을 내놓으셔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우리 인기모,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학교장인 저를 비롯하여서 글로벌 선진교육의 일선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